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마세라티의 중형 SUV 그레칼레입니다. 그레칼레는 지중해의 돌풍이라는 이름으로 마세라티에서 새롭게 출시된 중형 SUV인데요. 일단 딱 봤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데 의외로 산타페보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일단 전장도 산타페보다 크고, 그리고 전폭도 거의 2m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진 차량이에요. 그래서 산타페랑 비교하면은 높이만 조금 더 낮을 뿐이고, 전체적인 사이즈는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주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디자인을 조금 보시면은 마세라티 패밀리룩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MC20이나 아니면 그란투리스모를 위로 조금 늘려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라이트부터 보시면은, 라이트도 일단 형상 자체가 마세라티 특유의 패밀리룩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안쪽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위쪽 은색 부분이랑 그리고 저 안쪽에 검은색 부분에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쪽 마세라티 각인과 여기에는 삼지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라이트 되게 멋있는데? 네, 그리고 시선을 조금 아래쪽으로 돌리면 범퍼 사이드 쪽에 네, 이렇게 그릴이랑 그리고 이 안쪽은 실제로 에어 인테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기역학적 성능을 고려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마세라티 특유의 세로 그릴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 틈이 넓은데, 네, 이렇게 두꺼운 기둥들을 좀 뭐랄까, 그 고대 아테네 뭐 그리스 신전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게 마련해 놓으면서 이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훨씬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웅장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마세라티의 상징이죠. 마세라티의 트라이던트 엠블럼이 이렇게 거대하게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본넷 위쪽 그리고 본넷 앞쪽에는 이렇게 마세라티의 신형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와서 휠을 한번 보시면은,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 마세라티의 상징이죠. 마세라티의 상징인 아가미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사이드 벤트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실제로 엔진 열이 빠져나와서 네, 이쪽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 차의 트림인 GT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조금 보시면은 이 차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T 트림이기 때문에 윈도우 몰딩이 이렇게 전부 다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도어 손잡이도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데나 트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트로페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들이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됩니다. 전체적인 사이드 디자인은 뭐 그렇게 강렬한 라인은 넣어놓지 않았고, 뭐 심플하게 이렇게 라인을 넣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 휀더에는 이렇게 마세라티의 트라이던트 엠블럼이 부착됩니다. 아,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왼쪽에 주유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주유구 안쪽에는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뭐 마세라티 각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주유구입니다. 네. 그리고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면, 라이트, 지금 리어 램프가 마세라티의 1990년대 스포츠카인 3200GT의 라이트를 오마주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가는 게 3200GT 라이트의 특징인데, 그걸 그대로 오마주하면서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라이트 사이에는 이렇게 크롬띠를 연결해 놨는데, 이것도 마세라티의 상징이죠. 이 가운데 쪽을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필기체로 마세라티를 써놨는데, 정말 멋집니다. 멋있다. 그리고 루프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를 도장이랑 조금 다르게 해놨거든요. 이쪽이랑 이쪽은 검은색으로 처리했는데, 이걸 스포일러처럼 바깥쪽으로 살짝 빼놓으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좀 스포티한 디자인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라인을 보시면은 트렁크 쪽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쿠페형 디자인, 완전히 쿠페형까지는 아닌데 살짝 쿠페형으로 깎아놓은 게 또 굉장히 섹시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출형으로 제작되었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겨 볼 건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전에 마세라티라고 써져 있던 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메이드 인 이태리? 이거 왜 써놓은 거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긴 한데 어쨌든 뭐 이태리 혈통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그레칼레가 또 이렇게 필기체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 보시면은 역시 마세라티죠. 네, 보시면 배기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배기구가 양쪽으로 두 발씩 나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디퓨저 형상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사판도 이렇게 얇게 뽑아 놓으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배기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마세라티인데. 네, 방금 들어보셨겠지만 배기 사운드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요. 이 차량은 그레칼레 엔트리인 GT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도 사실 그렇게 엄청나진 않고 사운드도 그렇게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컬러도 마세라티의 상징인 블루 컬러고, 그리고 펄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쪽에 있는 바다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차 자체의 디자인이 멋집니다. 확실히 뭐 이 동급의 뭐 독일 3사 차들 비교하면은 확실히 디자인이나 감성은 마세라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 이 차가 사이즈 자체가 산타페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산타페랑 이 차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랑 비교를 많이 하실 만한 마칸이랑 비교했을 때 마칸보다도 휠베이스 당연히 길고 전장도 거의 12cm가 길어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카이엔보다 더 깁니다. 전장은 더 짧지만 카이엔보다 휠베이스가 더 길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지만 실내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키부터 한번 보시죠. 네, 키를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가죽으로 만들어 놨어요. 가죽으로 만들어 놨고, 이렇게 트라이던트 로고랑, 그리고 뒤쪽에도 트라이던트랑 뭐 트렁크를 연다든가 아니면 차를 찾을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들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큰 편이거든요.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 무게감도 좀 있는 편인데 네, 럭셔리 브랜드에 걸맞는 멋진 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차에 타볼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지금 도어가 이 아래쪽이 안 열려요. SUV라면은 이 아래쪽까지 좀 열리면서 이 안쪽을 보호해줘야지 타고 내릴 때 이쪽에 오염물이 안 묻게 해주는데, 얘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따로 안 열려서, 사이드 쪽이 따로 안 열려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도어 캐치를 보시면은 도어 캐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 버튼을 누르는 게 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이 있나? 소프트 클로징은 없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 쪽을 보시면은 와, 디자인 진짜 예쁜데? 이렇게 스티칭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스피커 커버가 정말 예쁩니다. 좀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소너스 파베르라고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열면은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버튼이고요. 그래서 방전이 됐을 때는 이 버튼이 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 레버를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작게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쪽 도어 트림 안쪽도 수납 공간이 꽤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트에 앉아봤는데 시트는 제가 운전을 조금 해보고 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아예 몸을 좀 스포티하게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애매한 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시트는 어쨌든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 럼버 서포트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컬러가 적용되었는데 정식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진한 브라운 색깔이에요. 이 색깔도 이 차량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고급차의 상징인 셀카존 옵션도 적용되었습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스티어링 휠도 한번 보시면 디자인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가운데 쪽에 마세라티 엠블럼 이렇게 크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에어백 커버도 이렇게 가죽으로 해놨고 스티칭까지 넣어 놓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은 D컷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양쪽에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버튼들이 하나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시동을 끄고 켤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변경할 때마다 계기판의 디자인이 살짝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이 차에 T맵이 기본 내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은 어디 갔니? 아하. 네, T맵을 계기판 중앙에 띄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T맵을 계기판 중앙에 띄울 수가 있고요. 길 안내를 받을 때도 물론 길 안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UD는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쪽, 대시보드 가운데 쪽을 보시면 멋있다. 이것도 고급차의 상징인데 네, 이렇게 시계를 띄워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나침반을 띄우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페달을 밟고 있는지 이건 뭐 썩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력과 속도를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걸 표시해주는 미터기도 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정말 거대한 패들 시프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에도 네,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진짜 감성인데 사실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전에 마세라티 탔을 때 이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다른 독일 차들 패들 시프트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칭을 넣어 놓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구성했고요. 그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이렇게 높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송풍구끼리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하면서 차의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 놓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가죽이랑 그리고 이쪽 네, 메탈 커버랑 그리고 이 옆쪽 가니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확실히 일반적인 브랜드의 디자인은 아닙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분할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선 위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당연히 터치를 지원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설정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T맵 순정 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은 이쪽 차량 탭에 들어가서 가능한데 모드에 따른 특징들도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보조 클러스터도 띄울 수가 있고, 오 신기하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네, 서라운드 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진을 할 때 이 서라운드 뷰는 꽤 괜찮은데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화질도 그렇고 지금 조금 보여드리면 왜곡이 좀 심해요. 얘는 왜곡이 안 심해도 될 것 같은데 왜곡이 좀 심합니다. 지금 저 카니발이 꽤 멀리 있는데 왜곡이 꽤나 심하고요. 그리고 화질도 좋지 않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뭐 보여주는 화면 자체는 넓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소너스 파베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요. 소너스 파베르는
마세라티 이전에 파가니의 사운드 시스템을 납품하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Maybe you can show me how to love. Maybe. Don't, is that what devils do? Took you so. 사운드가 이 정도 급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운드가 정말 선명하고 그리고 입체감도 정말 좋아요. 사실 트로페오나 아니면 폴고레로 올라가면은 스피커의 수도 늘어나면서 입체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선명함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던데 이 정도만 해도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어 레버가 이렇게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상등 버튼이 터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얘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지? 보시면은 지금 터치가 됐다 안 됐다 하거든요. 언제는 또 잘 되고 언제는 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터치다 보니까 여기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 이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버튼 자체가 일단 그렇게 크지 않은데 주행 중에 이걸 딱 정확히 누른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보조 모니터는 이렇게 공조 기능을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열선 기능이랑 통풍 시트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지원하네요.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아쉬운데 터치를 할 거면은 좀 버튼들을 크게 마련해 놔야지 사용하는 게 편리한데 주행 중에 조작하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를 조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위쪽 시계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도 변경이 되네. 별로다. 클래식. 그리고 뒷좌석의 공조 기능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무선 충전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얘는 아무리 저희가 핸드폰을 넣어봐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빼서 넣어봤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영상을 찍은 다음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쪽에 코멘트를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양쪽으로 열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엄청 고급스럽고 그리고 패턴 자체도 이게 기본 패턴인데 예쁜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C타입 아울렛 하나랑 USB 아울렛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컵홀더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온 기능을 지원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런 기능은 없네요. 그리고 콘솔 박스를 열면은 콘솔 박스 내부 공간도 꽤나 거대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깊이 자체도 깊고 그리고 폭도 이 정도면 꽤 넓은데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을 보시면은 버튼 진짜 많아요. 네, 뭐 라이트 같은 거, 라이트 기능 조작하는 버튼이랑 트렁크 버튼 여기 있네요. 트렁크 버튼 여기 있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켤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썬루프를 조작하는 이 버튼이 3개나 있어요. 그 가운데 거는 틸팅을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인 거고 와 이게 버튼이 따로 필요한 건가? 그리고 오픈하는 건 이 왼쪽에 있는 버튼 그리고 이거 커버를 접는 거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노라마 썬루프는 넓이가 꽤나 넓어요. 근데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벤츠처럼 안전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 놓고 바늘 넣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루프 쪽 재질을 보시면 이게 알칸타라 재질은 아니고 천인데 그래도 좀 부들부들하게 잘 마련을 해 놓았네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도 한번 탑승을 해볼 텐데요. 지금 앞좌석은 좀 전에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놨고 그리고 바로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보시면은 네, 주먹이 3개가 들어갈 정도로 무릎 공간이 남고 그리고 머리 공간은
머리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요. 지금 네,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가 카이엔보다도 휠베이스가 길고 그리고 마칸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내에 타봤을 때도 마칸 EV도 확실히 넓긴 하지만 지금 얘가 조금 더 넓긴 합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은 각도 조절은 안 되네요. 각도 조절 안 되고 앞뒤 조절은 따로 안 됩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 각도가 조금 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가죽 소재도 꽤나 고급스럽고 그리고 다리 공간이 진짜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앉아봤을 때는 꽤나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는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에서도 온도나 아니면은 풍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치 패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열선 기능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쪽에 센터 터널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긴 하네요. 이 차량이 상시 사륜구동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쪽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가운데에 앉아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머리가 좀 닿아요. 가운데 앉았을 때는 머리가 스칩니다. 그냥 막 딱 끼는 건 아니고 좀 스쳐서 가운데는 키가 크신 분은 못 앉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C타입 아울렛이랑 USB 아울렛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 와, 시트백에 이렇게 포켓 마련되어 있는데 또 가죽으로 감싸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랑 팔 받침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셀카존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렁크 공간 당연히 이렇게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일단 깊이 자체는 꽤나 깊고 높이도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양쪽 공간을 활용을 못하게 해놔서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는 당연히 요즘 추세에 맞게 없고 수납 공간 조금 있네요. 조금. 그리고 이 차는 뒷좌석을 이렇게 안쪽에 있는 레버로 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뒷좌석을 접었을 때 수납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골프백은 안 접어도 2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주행하기 전에 본네트만 한번 열어볼게요. 아, 본넷 디자인도 예쁘다. 이렇게 라인을 다 넣어놨네. 얘는 여기 있다. 네, 당연히 가스리프트 적용되고요. 이 안쪽에는 직렬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직렬 4기통 엔진이라서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열었는데 디자인은 꽤나 괜찮네요. 디자인은 꽤나 괜찮은데 엔진이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구나. 엔진이 많이 떨리고 있네요. 멋있네. 근데 확실히 이 엔진은 트로페오의 엔진룸을 보면은 와, 정말 멋있어요. 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버튼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고속도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일반 모드로 주행을 시작했고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그레칼레 모데나랑 그리고 트로페오 모델을 시승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모델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GT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승차는 지금 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코너를 조금 빠르게 돌면은 살짝 롤이 많이 느껴집니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면은 롤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도로를 갈 때에도 굉장히 승차감이 좋았는데 에어가 빠지니까 확실히 승차감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서스펜션이 그냥 스프링만 있는 게 아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서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해요. 뭐 그렇게 크게 체감되진 않는데
확실히 스포츠로 놓으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주행을 이어가네요. 근데 이게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 막 출렁출렁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스펜션도 뭐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서스펜션인데, 확실히 저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된 그레칼레를 타봤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옵션을 넣거나 아니면 모데나를 갈 것 같은데, 모데나는 가격이 또 2천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승차감은 제가 조금 있다가 시내에 들어갔을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두운 환경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지금 모니터 뒤쪽으로 살짝 들어오고, 그리고 발 아래쪽, 그리고 이쪽, 여기 디스플레이 아래쪽 이렇게 살짝만 들어오고, 그렇게 많이 적용되진 않았네요. 근데 이거는 모데나 트림이나 트로페오 트림에서는 확실히 도어 라인이나 아니면 저쪽 대시보드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두운 환경에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라이트의 밝기는 굉장히 밝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가 오토 하이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차들을 피해서 하이빔을 켜주는 어댑티브 라이트는 적용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점은 이 차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륜구동으로 차량을 거동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터널 안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주행 속도가 보시는 것처럼 100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음 수준이 정말 좋아요. 지금 터널이라서 외부 소음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방음 수준이 정말 좋고, 그리고 풍절음도 지금 100인데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제가 만져봤더니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이중접합 유리가 아닌데도 방음을 정말 잘 처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그레칼레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면서 최고 출력 300마력에 최대 토크 45.9kgm의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제로백은 5.6초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GT 모드랑 컴포트 모드를 번갈아서 사용하면서 왔는데, 컴포트가 사실상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엑셀 반응도 조금 느려지고, 그리고 변속 자체도 조금 느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속을 하지 않아요. 근데 GT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엑셀 반응도 컴포트에 비해서 조금 빠르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막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함 없는 주행이 가능할 정도? 그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요. 그 정도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조금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마찬가지인데, 패들 시프트도 GT 모드에서는 아까 제가 사용해보고 반응이 너무 느려가지고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확실히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확실히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은 출력이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가속 성능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변속하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 이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가 정말 거대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패들 시프트의 조작감이 정말 좋아요. 이게 그냥 보이는 것만 금속처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만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변속하는 느낌 자체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변속할 때 뱅 사운드가 이 차의 출력에 비해서, 그리고 이 차의 포지션에 비해서, 우와, 역시 마세라티는 달리는 브랜드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출력이 출력이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저 사운드랑 그리고 이 페들감 덕분에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에서 제가 RPM을 높게 사용하면서 변속을 하고 있는데 팝콘 사운드가 정말 간혹 한 번씩 나고, 그리고 뱅 사운드는 네, 좋네요. 참고로 그레칼레 GT는 최고 속도가 24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셋 버튼을 누르면은 딱 설정이 됩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선택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선 중앙을 유지를 안 해줘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차선 중앙을 유지를 안 해주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만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은 차선 중앙은 다 유지해주는데 차선 중앙 유지가 없다니 이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은 앞에 차가 있어서 일부러 한번 좀 붙어볼게요. 지금 앞에 코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럭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근데 뭐 차 속도 줄여주는 것도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차선 중앙 유지 안 해준다는 게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 좀 불편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시내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차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많이 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쓰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회전 반경이 조금 커요. 회전 반경이 조금 크다 보니까 뭐 유턴하거나 아니면 좁은 길에서 뭐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출력은 뭐 시내에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300마력이라는 출력이 요즘 차들에서 그렇게 강한 출력은 아니겠지만 부족한 출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내에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네, 보시는 것처럼 방금 30 정도였거든요. 이번엔 또 괜찮네. 이번엔 좀 낮은 방지턱이었던 것 같은데 또 한번 넘어볼게요. 이번에 20 정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데 조금 빠르게 넘었을 때는 그래도 충격이 들어오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에어가 아닌데. 사실 저는 4기통 엔진의 필링이 조금 걱정되긴 했었거든요. 마세라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배기음이나 아니면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엔 4기통 엔진이 장착되다 보니까 그 필링이 조금 걱정스럽긴 했지만 지금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뭐 조금 거친 느낌이 당연히 있긴 해요.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 정도면 뭐 필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공조장치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양옆으로 스와이프 하면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손을 아래 위로 스와이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온도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조작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다만 버튼 하나하나 누르는 건 여전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뒷좌석에서 주행을 느껴보고 있는데 뒷좌석에서의 뭐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뒷좌석에서도 이 정도면 뭐 공간도 넓고 그리고 승차감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거 확실히 진짜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옵션으로라도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꼭 시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레칼레를 타보니까 일단 디자인 진짜 너무 멋지거든요. 이게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관광지 속초에 와 있잖아요. 속초에 와 있는데 카페 앞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니까 이 차의 뭐 컬러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쳐다보더라고요. 뭐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 여전히 그런 하차감뿐만 아니라 그냥 이게 차주가 갖고 있는 그 만족감 자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때문에. 그래서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이 동급의 다른 차량들을 대비해서 확실히 정말 예쁘다는 게 이 차의 굉장한 장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내에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예쁘고 소재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확실히 정말 다른 독일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말 이 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스텔란티스로 그 마세라티가 넘어가면서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남들과 다른 차를 타고 싶다 하시면 마세라티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도 해보니까 주행이 막 엄청나게 특출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출력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뭐 승차감도 뭐 에어가 아쉽긴 하지만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의 가격이 1억 850만 원이거든요. 옵션을 뭐 추가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품질과 이 정도 디자인, 이 정도 특별함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패밀리카를 생각하고 계신다, 아니면 SUV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레칼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시승기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연비 혹시 몇 나왔어요? 100km 갈 때 11리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환산을 해보면은 9가 조금 넘는 연비가 나온 거죠. 이 차의 공인연비가 9.9km/L인데 공인연비보단 조금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거의 좀 죄송하지만 공회전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연비라면은 만족스러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진짜 이번 시승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